아이들은 삶을 출발할 때부터 자신들을 성적 존재로서, 말하자면 인간 존재로서 인식하고 있다. 하지만 지금 너희 행성의 많은 부모들은 굳이 애를 써서 아이들이 그것을 알아채지 못하게 만든다. 아기의 손이 나쁜 곳으로 가기라도 할라치면 너희는 당장 그 손을 치워버린다. 또 어린아이가 순진무구한 즐거움으로 자신의 몸에서 자기 기쁨의 순간들을 발견하기 시작할 때 너희는 그것을 공포로 반응한다. 그리고는 그 공포를 너희 아이에게로 옮겨준다. 아이는 이상하게 생각한다. 내가 뭘 했길래, 내가 어찌했길래 엄마가 화났어, 내가 어떻게 했길래. 너희 인간 종족에게 있어 그 문제는 항상 너희 자식들에게 섹스를 언제 소개할까가 아니라 아이들에게 성적 존재로서 자신의 정체성을 부정하게끔 요구하는 걸 언제 그만둘까의 문제였다. 12살에서 17살 사이 어딘가에서 너희는 이제 그 싸움을 포기하고 기본적으로는 좋다. 이제 너희는 자신에게 성적인 부분이 있고 그걸로 할 성적인 일이 있음을 알아채도 좋다는 취지를 전한다. 당연히 말로 표현하지는 않지만. 하지만 이때쯤이면 그 대가는 이미 치러졌다. 너희 아이들은 무려 10년 넘게 자기 몸의 그 부분을 부끄러워하라는 세례를 받아왔다. 그중 일부는 그 부분들의 적절한 명칭조차 들어보지 못했다. 대신 간단하게 음경이나 질이라고 말하는 걸 피하기 위해 너희가 머리를 짜내 발명한 온갖 말들을 들어왔다. 그리하여 몸의 그 부분들과 관계 있는 것들은 무엇이든 숨기고 말하지 말며 부정해야 한다는 사실이 너무나 명백해졌기에 너희 아이들은 이제 몸의 그 부분에서 진행되는 일들을 어떻게 다뤄야 할지 전혀 모르는 상태로 사춘기 속으로 폭발해 들어간다. 그들은 전혀 아무런 준비도 되어 있지 않다. 이 비길 데 없이 새롭고도 절박한 욕구들에 대한 그들의 반응은 당연히 어설프다. 그렇다고 적절치 않은 건 아니지만 이런 과정들은 필요한 것도 아니고 내가 관찰하기로는 너희 자식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도 아니다. 오히려 너무 많은 아이들이 단지 성적 금기와 억제와 짐스러운 저당 잡힘을 풀고자 일부러 그 굴레를 지고 성인으로서의 삶 속으로 들어가는 꼴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계몽된 사회들에서는 어린아이들이 자신들의 본성 자체에서 기쁨을 찾아내기 시작할 때 절대 기를 죽이거나 꾸짖거나 바로 잡아주지 않는다. 또한 부모가 자신들의 성행위를, 즉 성적 존재로서 부모의 정체성을 특별히 회피하거나 반드시 감추지도 않는다. 부모의 나체이든 아이의 나체이든 혹은 형제 자매의 나체이든 간에 모든 나체는 수치스러운 것이 아니라 완전히 자연스럽고 그 자체로 경이로우며 지극히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고 또 그렇게 다루어진다. 성적 기능들 또한 완전히 자연스럽고 그 자체로 경이로우며 지극히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고 또 그렇게 다루어진다. 몇몇 사회에서는 부모들이 자기 자식들 앞에서 완전히 드러내놓고 짝짓기를 한다. 사실 아이들에게 성적인 사랑 표현의 아름다움과 경의와 순수한 기쁨과 완전한 당연성을 느끼게 하는 데 있어 무엇이 이보다 더 나을 수 있겠느냐. 부모란 건 행동에서 끊임없이 옳음과 그름의 본보기가 되는 존재여서 아이들은 자기 부모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보면서 온갖 것들에 대해 자기 부모들이 보내는 미묘하거나 분명한 신호들을 잡아내기 마련이다. 앞서 언급했듯이 너희라면 이런 사회들을 이교도적이고 미개하다고 할지 모른다. 하지만 이런 사회들에서 사실 강간처럼 욕정으로 인한 범죄라는 게 없고 매추는 있을 수 없는 일로 웃음거리가 되며 성적 제한이나 성기능 장애 같은 건 들어본 적도 없다는 사실에 주목하라. 지금 당장 너희 사회더러 그런 공개성을 받아들이라고 권하지는 않겠다. 하지만 이제 너희 행성의 소위 현대 문명들이 너희 사회의 성적 표현과 체험들 전체를 둘러싸고 번번이 그것들을 규정하고 나서 오는 억압과 죄의식과 수치심을 끝장내기 위해 뭔가를 해야 할 때가 분명히 왔다. 아이들이 삶을 처음 출발할 때부터 몸의 지극히 자연스러운 기능과 관계된 것들을
수치스럽고 잘못된 것으로 가르치길 그만두어라. 너희 아이들에게 성적인 것이라면 뭐든지 감춰야 한다고 여기게 하지 마라. 너희 아이들이 너희의 낭만을 보고 관찰할 수 있게 하라. 너희가 껴안고 만지고 부드럽게 애무하는 걸 그들에게 보여줘라. 즉, 자기 부모들이 서로 사랑하고 있으며 사랑을 몸으로 드러내는 건 지극히 당연하고 지극히 멋진 일임을 그들이 보게 하라. 너희 아이들이 자신들의 성적 느낌과 호기심과 욕구들을 맞아들이기 시작할 때 자신에 대한 이 새롭고도 확산적인 체험을 죄와 수치가 아니라 마음에서 우러나는 기쁨과 찬양으로 연결시킬 수 있게 해줘라. 그리고 제발 너희 몸을 아이들이 못 보게 감추는 짓을 그만두어라. 뒷마당의 풀장이나 캠핑 간 시골 개울에서 너희가 맨몸으로 헤엄치는 걸 아이들이 보더라도 개의치 마라. 옷을 걸치지 않고 침실에서 욕실까지 걸어가는 너의 모습을 아이들이 곁눈질을 한다고 해서 놀라 기절할 필요는 없다. 설사 아무 사심이 없다 해도 나름의 성적 정체성을 가진 존재로서 너희를 소개받을 기회를 아이들에게서 감추고 차단하고 잠궈버리려는 그런 광적인 의무감을 버려라. 부모들이 자신들을 성과 무관한 듯이 그려 보이게 되면 아이들은 자기 부모들이 그런 줄 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도 이런 식이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아이란 건 누구나 자기 부모를 흉내내기 마련이니까. 이제 자신의 부모가 그런 짓을 한다는 걸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이 아이는 어른이 되어 그런 상상을 하게 되면 당연히 분노와 죄의식과 수치심으로 가득 찬다. 왜냐하면 그 자신도 당연히 그 짓을 하길 바라기에. 그래서 그는 자신이 뭐가 잘못되었는지 집어내지를 못한다. 그러니 너희 아이들과 섹스에 대해 이야기하고 섹스를 놓고 우스갯소리를 하라. 그들에게 그들의 성욕을 축하하는 법을 가르쳐주고 인정해주며 일깨워주고 보여줘라. 바로 이것이 너희가 아이들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다. 사실 너희는 아이들이 태어난 첫날부터 이렇게 하고 있다. 그들이 너희에게서 받는 맨 처음 키스와 맨 처음 포옹과 맨 처음 접촉을 가지고 또 너희가 서로 주고받는 키스와 포옹과 접촉을 그들이 맨 처음 보는 것으로서 그러다 보면 아이들이 너희에게 특별히 성행위에 대해 물어보는 때가 올 것이다. 너희가 진실로 아이들을 지켜보고 아이들 말에 귀 기울인다면 어느 아이나 실수 없이 그때를 분명하게 보여줄 것이다. 사실 그것은 찾아올 때마다 더 늘어난다. 그것은 더 커져서 도착할 것이고 너희는 찾아올 때마다 더 커진 아이들의 성욕을 나이에 맞게 다루는 적절한 방법을 알게 될 것이다. 너희 스스로 아무런 흠이 없다면 너희 자신의 미완성 사업인 성행위를 이 모든 점에서 잘 마무리했다면 말이다. 그렇게 하기를 원한다면 그것이 필요로 하는 일을 하라. 세미나에 등록하고 임상의를 만나보고 모임에 참여하고 책을 읽고 그것에 대해 명상하고 서로를 발견하라. 무엇보다도 서로를 다시 남자와 여자로서 발견하라. 너희 자신의 성욕을 찾아내고 거기에 다시 가보고 그것을 되찾고 그것을 개간하라. 그것을 축하하고 그것을 즐기고 그것을 받아들여라. 너희 자신의 성욕을 기뻐하며 받아들여라. 그러면 너희는 아이들이 자신들의 성욕을 받아들이고 허용하고 북돋을 수 있을 것이다. 과도한 섹스라고 할 만한 경우는 없다. 하지만 섹스에 대한 욕구가 과도한 경우는 있다. 내 제안은 이렇다. 모든 것을 즐겨라. 아무것도 필요로 하지 마라. 특히나 사람을 필요로 하지 마라. 누구를 필요로 하는 건 관계를 무너뜨리는 가장 빠른 길이다. 필요한 존재가 되고 싶어 하는 걸 그만두어라. 대신 필요하지 않은 존재가 되고 싶어 해라. 너를 필요로 하지 않고 너에게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는 힘과 능력이야말로 네가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다. 이제 내가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들, 내가 이 논의에 포함시켰고 이 문서 속에 자리 잡게 했던 것들 모두를 이런 문맥 속에서 해석하도록 하라. 나는 옳음이나 그름, 선이나 악을 심판하고 있는 게 아니다.
나는 단지 너희가 하려 한다고 말하는 것에 비추어서 그것의 상대적인 효율성을 관찰하고 있을 뿐이다. 나는 너희 대다수가 교육의 의미와 목적과 기능을 잘못 이해해왔음을 관찰하고 있다. 교육이 밟아나가야 할 가장 좋은 과정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는 말할 것도 없고, 인간 종족의 대부분이 교육의 의미와 목적과 기능을 지식을 전하는 것, 즉 누군가를 교육하는 걸 그에게 지식을 전하는 것이라고 보았다. 대개는 특정한 가족과 씨족과 부족과 사회와 국가와 세계가 축적한 지식을. 하지만 교육은 지식과 별 관계가 없다. 교육과 관계 있는 것은 지식이 아니라 지혜이다. 그렇다고 해서 지혜에 치우쳐 지식을 무시하지는 마라. 그것은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반대로 지식에 치우쳐 지혜를 무시하지도 마라. 이 역시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온다. 그것은 교육을 죽일 것이다. 그리고 이것이 지금 너희 행성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다. 너희는 아이들에게 생각하는 법 대신에 생각할 것을 가르치고 있다. 너희는 아이들에게 지식을 줄 때 그들에게 생각할 것을 말해준다. 즉 그들이 알기로 되어 있는 것, 그들이 사실이라고 이해해주기 바라는 것을 그들에게 말해준다. 너희 아이들에게 지혜를 줄 때에는 무엇을 알아야 하는지 혹은 무엇이 사실인지가 아니라 어떻게 해야 그들 나름의 진실에 이를 수 있는지를 말해야 한다. 하지만 지식이 없다면 지혜도 있을 수 없다. 그래서 내가 지혜에 치우쳐 지식을 무시할 수는 없다고 말했던 것이다. 일정 정도의 지식은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전해져야 한다. 이것은 확실하다. 하지만 가능하면 지식을 줄여라. 지식의 양은 적으면 적을수록 좋다. 아이 스스로 발견하도록 만들어라. 지식은 잃어버리지만 지혜는 절대 잊지 않는 법이니. 너희 학교들은 강조점을 옮겨야 한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학교들은 지혜에는 이렇다 할 관심을 기울이지 않으면서 주로 지식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 많은 부모들이 비판적 사고와 문제 해결력과 논리 수업을 위험스럽게 여기면서 그런 과목들을 교과 과정에서 빼버리고 싶어 한다. 부모들이 자신들의 생활 방식을 지키려면 당연히 그래야 할 것이다. 자기 나름의 비판적 사고 과정을 발달시키도록 허용받을 때 아이들은 대체로 자기 부모들의 도덕과 규범과 생활 방식 전체에서 벗어나기 마련이니까. 너희는 너희의 생활 방식을 지키려고 아이의 능력이 아니라 기억력 발달에 중심을 두는 교육제도를 수립하여 아이들에게 그들 나름의 진리를 발견하고 창조할 능력을 주기보다는 사실과 허구들, 각각의 사회가 자신에 대해 설정한 허구들을 기억하도록 가르친다. 아이의 기억보다는 능력과 재능을 발달시키길 요구하는 프로그램 같은 건 아이가 뭘 배워야 할지는 자신들이 더 잘한다고 여기는 사람들에게 깨끗하게 경멸당하고 만다. 하지만 너희가 아이들에게 가르쳐온 것은 너희의 세상을 무지에서 멀어지게 해주기는커녕 오히려 세상을 무지 쪽으로 끌고 가고 있다. 너희 역사를 적은 사람들은 자기 아이들이 특정한 관점에서 세상을 보기를 원했다. 더 넓은 시각으로 역사적 사실들에 대한 해석을 넓히려는 모든 시도는 비웃음을 받았고 수정주의라는 이름을 얻었다. 너희의 참 모습을 아이들이 보지 못하게 하려면 너희는 아이들에게 너희의 과거를 사실대로 말할 수가 없었다. 너희 사회에서 대부분의 역사는 소위 백인, 앵글로색슨, 프로테스탄트 남성이라는 부류의 관점에서 적혀졌다. 여성이나 흑인 같은 소수 집단들이 이봐 잠깐 기다려. 실제로 일어난 일은 이게 아니야. 당신들은 여기에서 굉장히 큰 부분을 빠뜨렸어 라고 말하면 너희는 굽실거리거나 고함을 지르면서 그 수정주의자들이 너희 교과서를 바꾸지 못하게 막아달라고 요구한다. 너희는 아이들에게 그 일이 실제로 어떻게 벌어졌는지 알리고 싶지 않은 것이다. 너희가 아이들에게 알리고 싶은 것은 너희가 그 일을 어떻게 너희의 관점에서 정당화시켰는가이다. 미국에서는 일본의 두 도시에 원자폭탄을 투하하기로 한 너희 나라의 결정,
몇십만 명이 죽거나 부상당한 그 결정과 관련해 알아야 할 모든 사실을 아이들에게 가르치지 않는다. 아니, 너희는 너희가 보는 대로의 사실들과 너희가 보여주고 싶은 사실들만을 아이들에게 준다. 행여 이 관점과 다른 관점 사이에서 균형을 잡으려는 시도라도 일어날 양이면 너희는 비명을 지르고 격분하고 욕설을 퍼붓고 고함 지르고 펄쩍펄쩍 뛰면서 학교는 이 중대 사건의 역사를 개괄할 때 감히 그런 자료를 제시할 엄두조차 내지 말라고 요구한다. 그러니 너희가 가르치는 건 전혀 역사가 아니다. 그것은 정치이다. 역사란 건 본래 실제 일어난 일에 대한 정확하고 완전한 설명이다. 반면에 정치는 실제 일어난 일에 대한 설명이 아니라 일어난 일을 바라보는 누군가의 시각이기 마련이다. 역사는 밝히지만 정치는 정당화한다. 역사는 벗기고 모든 것을 말하지만 정치는 덮고 오직 한 면만을 말한다. 정치가들은 사실대로 쓰여진 역사를 싫어한다. 그리고 사실대로 쓰여진 역사 역시 정치가들을 그다지 좋게 이야기하지 않는다. 하지만 너희가 지금 입고 있는 건 벌거벗은 임금님의 새 옷에 지나지 않으니 결국 너희 아이들은 너희를 샅샅이 보고 말 것이다. 비판적으로 생각하도록 배운 아이들은 너희 역사를 살펴보고는 이렇게 말할 테지. 맙소사, 우리 부모와 어른들은 얼마나 자신들을 속여왔는가. 너희는 이런 일을 참을 수 없다. 그래서 너희는 그들 사이에서 그런 싹이 트지 못하게 잘라버린다. 너희는 아이들에게 기본의 기본이 되는 사실조차 주고 싶어 하지 않는다. 너희는 아이들이 너희가 쥐어주는 사실들만 갖기를 원한다. 너희 사회 대다수의 사람들은 삶의 가장 기본되는 사실조차도 아이들에게 알리고 싶어 하지 않는다. 학교에서 사람 몸이 어떻게 기능하는지 가르치는 것만으로도 사람들은 벌써 제정신이 아니다. 지금 너희에게는 에이즈가 어떻게 감염되는지 혹은 그것에 감염되는 걸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아이들에게 말해줄 계획이 없다. 물론 특정한 관점에서 에이즈를 피하는 법을 말해주는 것은 빼고. 그러고 나면 그걸로 끝이다. 아이들에게 그냥 사실을 제공하고 그냥 그들 스스로 판단하게 하는 건 분명히 아니다. 여기서의 주제는 너희 교육제도가 이런 문제를 비롯하여 무수히 많은 문제들에 대해서 비판적 사고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바로 이것이 문제다. 너희는 아이들이 나름의 결론을 끌어내기를 원치 않는다. 너희는 그들도 너희가 도달한 결론과 똑같은 결론에 이르기를 원한다. 그래서 너희는 그 결론이 너희에게 가져다준 실수를 되풀이하게 만드는 운명을 아이들에게 또 지우고 있는 것이다. 세상이 너희가 표현하는 식대로 미쳐 날뛰어온 건 너희가 학생들더러 가르치도록 허용하지 않았던 것들 때문이다. 너희는 너희 학교들이 존재하는 것은 오직 사랑뿐임을 가르치도록 허용하지 않았고 너희 학교들이 조건 없는 사랑을 이야기하도록 허용하지 않았다. 또 너희는 너희 자식들이 자신과 자신의 몸과 인간으로서의 자신의 존재와 경이로운 자신의 성적 자아를 찬양하는 것을 배우도록 허용하지도 않았다. 또 너희는 너희 아이들이 다른 무엇보다도 육체에 깃든 영적 존재로서 자신을 알도록 허용하지도 않았다. 더욱이나 너희는 너희 아이들을 육체 속에 들어간 영혼으로 다루지도 않았다. 성을 드러내놓고 이야기하고 자유롭게 논의하고 즐겁게 설명하고 체험하는 사회들에서는 사실상 성범죄라는 게 없고 예기치 못한 나이에 출산하는 일도 극소수에 지나지 않는다. 또 사생아나 원치 않는 출산 같은 건 존재하지 않는다. 고도로 진화된 사회들에서는 모든 출산이 축복이며 모든 어머니들과 모든 아이들이 사회의 보살핌을 받는다. 사실 그런 사회라면 그렇지 않을 도리가 없다. 역사가 강자와 권력자들의 시각으로 기울지 않은 사회들에서는 과거의 잘못은 드러내놓고 인정되고 두 번 다시 되풀이되지 않는다. 그래서 명백히 자기 파괴적인 행위들은 한 번으로 충분하다. 단순히 기억해야 할 사실들이 아니라 비판적 사고와 문제 해결력과 살아가는 재능을 가르치는 사회들에서는 과거의 소위 정당한 행동들조차도
집중적인 점검을 받는다. 어떤 것도 액면 그대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너희는 역사에 있어서 그 사건이 벌어지기 전에 또 사건이 벌어지고 나서 있었던 일 전부를 하나 이상의 관점에서 알려준 다음에 자, 이제 이 모든 지식을 너희에게 주었으니 이제 너희는 여기서 어떤 지혜를 얻을 수 있는가? 만약 너희라면 그 당시에 너희는 그 문제를 어떤 식으로 풀었겠는가? 더 좋은 방법을 생각해낼 수 있겠느냐? 라는 식으로 묻지 않는다. 너희 아이들에게 너희 과거를 살펴보고 그것을 비판적으로 분석하도록 허용한다면, 아니 교육의 일부로서 그들에게 그렇게 하도록 요구한다면 그것은 너희가 이 일을 처리해온 방식에 그들이 다른 의견을 가질 위험을 감수하는 것이 되기에 너희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 하지만 그래봤자 결국 아이들은 너희와 의견을 달리할 것이다. 너희는 단지 그런 불일치가 학교에서 너무 많이 허용되지 않게밖에 할 수 없을 것이다. 너희는 그들이 수업에서 얻는 사실들을 비판적으로 생각하도록 북돋우고 싶어 하지 않는다. 너희는 아이들에게 이렇게 말한다. 그냥 그렇게 받아들여. 여기에 들어와서 우리가 지금껏 잘못했다고 말하지 마. 그냥 우리가 옳은 걸로 받아들여. 이것이 너희가 아이들을 교육하는 방식이고 이것이 너희가 교육이라고 불러온 것이다. 너희는 젊은이들이 기분 내키는 대로 너희의 생활 방식 자체를 끝장낼 수도 있는 위험한 도덕관과 자유주의 사상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기도 한다. 사실 젊은이들은 너희의 생활 방식을 파괴하고 있다. 젊은이들은 항상 그렇게 해왔다. 너희가 할 일은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기를 죽이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도록 북돋는 것이다. 열대우림을 파괴하는 쪽은 젊은이들이 아니다. 그들은 너희에게 그렇게 하지 말라고 요구하고 있다. 너희의 오존층을 고갈시키는 쪽은 젊은이들이 아니다. 그들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요구하고 있다. 전 세계의 열악한 공장들에서 가난한 사람들을 착취하는 것은 젊은이들이 아니다. 그들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요구한다. 너희를 죽을 지경으로 만든 세금을 걷어다가 그 돈을 전쟁과 전쟁 도구 비용으로 쓰는 것은 젊은이들이 아니다. 그들은 너희에게 그렇게 하지 말라고 요구한다. 약자와 짓밟힌 자들의 문제를 무시하고 모든 사람들이 먹고도 남을 만큼 많이 가진 이 행성에서 날마다 몇백 명씩이 굶주림으로 죽어가게 내버려두는 쪽은 젊은이들이 아니다. 그들은 너희에게 그렇게 하지 말라고 요구하고 있다. 속임수와 조작의 정치판에 몰두하는 쪽은 젊은이들이 아니다. 그들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요구하고 있다. 성적으로 억압받고 자신의 몸을 부끄러워하고 당황스러워하면서 이 수치심과 당혹감을 자기 자식들에게 전해주는 쪽은 젊은이들이 아니다. 그들은 너희에게 그렇게 하지 말라고 요구하고 있다. 힘이 정의라고 말하는 가치체계와 폭력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세상을 세운 쪽은 젊은이들이 아니다. 그들은 너희에게 그렇게 하지 말라고 요구하고 있다. 아니, 너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게 아니다. 그들은 너희에게 간청하고 있다. 너희가 세상을 바꾸려는 젊은이들의 고함과 탄원을 듣지 않고 눈길조차 주지 않을 때, 그들이 자기네 대의가 지고 있음을 알 때, 즉 어떻게 하든 너희나 너희 방식이 이기도록 만들 것임을 알 때, 결코 어리석지 않은 젊은이들은 그 다음으로 훌륭한 일을 할 것이다. 그들은 너희를 이길 수 없다면 너희에게 가담할 것이다. 젊은이들은 행동으로 너희에게 가담해왔다. 그들이 폭력적이라면 그것은 너희가 폭력적이기 때문이다. 그들이 물질적이라면 그것은 너희가 물질적이기 때문이다. 그들이 미쳐 날뛴다면 그것은 너희가 미쳐 날뛰기 때문이다. 그들이 섹스를 가지고 농간을 부리고 무책임하고 수치스럽게 섹스를 이용한다면 그것은 너희가 똑같은 짓을 하는 걸 그들이 보기 때문이다. 젊은이들과 기성세대 간의 유일한 차이점은 젊은이들은 자신들이 하는 일을 드러내놓고 한다는 것뿐이다. 기성세대는 자신들의 행동을 감춘다. 기성세대는 젊은이들이 못 볼 거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젊은이들은 모든 걸 보고 있다. 어떤 것도 그들의 눈을 피할 수 없다. 그들은 기성세대의 위선을 보고는 필사적으로 그것을 바꾸려고 한다. 하지만 노력해도 실패하고 나면 그들은 그것을 모방하는 것 말고는 다른 선택이 없다는 걸 안다. 물론 이 점에서 그들은 잘못하고 있다. 하지만 그들은 한 번도 다른 식으로 배우지 못했다.
그들은 기성세대가 해온 일을 비판적으로 분석하도록 허용받은 적이 없다. 그들에게 허용된 것은 오로지 그것을 기억하는 것뿐이었다. 결국 너희는 너희가 기억하는 것을 기념하게 된다. 아이들을 교육할 때 그들을 영혼으로 다루도록 하여라. 그들은 육신 속으로 들어가는 영혼이다. 이것은 영혼이 하기 쉬운 일이 아니고 영혼이 익숙해지기 쉬운 일이 아니다. 그것은 대단히 갑갑하고 답답한 일이다. 그래서 갑자기 그토록 제한당하는 것에 아기는 울음으로 항의한다. 이 울음소리에 귀를 기울여라. 그것을 이해하라. 그리고 너희가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많은 아이들에게 무제한의 느낌을 갖게 하라. 그 다음에는 친절하고 조심스럽게 너희가 창조한 세상을 그들에게 소개하도록 하라. 그들의 기억 은행 속에 집어넣는 것들에 10분 신경을 쓰라. 말하자면 조심하도록 하라. 아이들은 보고 체험하는 모든 것을 기억한다. 왜 아기들이 자궁을 빠져나온 순간에 너희는 그들을 찰싹 때리는가? 정말로 너희는 이렇게 해야만 그들의 엔진이 굴러간다고 생각하는 거냐? 또 왜 너희는 아기들이 자신들의 존재 전체로 느껴온 유일한 생명 형태인 자기 엄마들에게서 떨어져 나오고 나오면 금방 그들 사이를 떼어놓는가? 그 갓난아기가 아이가 자신에게 생명을 준 존재의 편안함과 안정감을 체험하는 그 잠깐 동안만이라도 아기의 키와 몸무게를 재고 그 몸을 눌러보고 찔러보는 걸 참으면 안 되는가? 왜 너희는 아이가 접하는 초기 이미지들 중에 폭력의 이미지가 들어가도록 내버려 두는가? 누가 이렇게 하는 것이 너희 아이들에게 좋다고 말했는가? 그리고 왜 사랑의 이미지는 감추는가? 왜 너희는 너희 몸을 아이들에게서 가리고 그들에게도 자신을 즐기는 방식으로 몸을 만져서는 절대 안 된다고 이야기하여 아이들이 자신의 몸과 몸의 기능들을 부끄럽고 당혹스럽게 여기도록 가르치는가? 그렇다면 너희는 그들에게 즐거움에 관해서는 어떤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가? 또 몸에 관해서는 어떤 교훈을 주고 있는가? 왜 너희는 경쟁이 허용되고 조장되며 최고가 되고 최대로 배우면 상을 받고 성취의 등급이 매겨지고 자기 자리에서 벗어나는 걸 거의 두고 보지 못하는 학교에 아이들을 가게 하는가? 왜 너희는 아이들에게 운동과 음악과 예술의 기쁨과 옛날 이야기의 신비와 삶의 경의에 대해서는 가르치지 않는가? 왜 너희는 아이들에게 부자연스러운 것을 집어넣는 대신에 그들에게서 발견되는 자연스러운 것을 끄집어내려 하지 않는가? 어째서 너희는 규칙과 기억된 제도와 그 방식들로는 전혀 진화할 수 없음이 이미 분명해졌는데도 여전히 사용하고 있는 사회적 결론들 대신에 아이들이 그들 나름의 직관과 그들 내면 깊은 곳에 알미라는 도구들을 써서 논리와 비판적 사고와 문제 해결력과 창작을 배우도록 놔두지 않는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제가 아니라 개념들을 가르치도록 하라. 다음 세 가지 핵심 개념들을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교육과정을 고안하라. 자각, 정직, 책임. 아주 어릴 때부터 너희 아이들에게 이 개념들을 가르쳐서 마지막 날까지 이 교육과정으로 전체를 다 밟게 하고 너희의 교육 방식 전체를 이 개념들을 위해 자리 잡게 하여서 모든 가르침들이 그 뿌리에서 나오게 하라. 그러면 너희가 가르치는 모든 것이 이 개념들에서 나오리라. 읽기라면 최초의 입문서에서 고급 독본에 이르기까지 모든 이야기와 줄거리와 주제들이 이 핵심 개념들을 중심으로 삼을 것이다. 즉 그것들은 자각의 이야기, 정직에 관한 이야기, 책임에 대한 이야기들이 될 것이다. 이런 읽기 책들을 읽으면서 너희 아이들은 이 개념들을 소개받고 이 개념들을 주입받으며 이 개념들에 젖어들 것이다. 쓰기 과제 역시 마찬가지로 이 핵심 개념들을 중심으로 삼을 것이다. 아이의 자기 표현 능력이 자람에 따라 그 개념들에 따른 부대 개념들도 더불어 포함될 것이고 셈하는 기술조차도 이 틀 내에서 배우게 될 것이다. 산수와 수학은 추상이 아니라 이 우주에서 삶을 살기 위한 가장 기본되는 도구들이다. 셈하는 기술에 대한 모든 가르침은 핵심 개념들과 파생물들로 관심을 끌어가고 그것들에 초점을 둠으로써 더 넓은 인생 체험 속에서 자리매김될 것이다. 예를 들어
정직이 핵심 개념이라면 공평함, 친절함, 더불어 사는 것, 인내하는 것, 남을 해치지 않는 것, 다른 사람을 동등한 존재로 보는 것, 자신을 믿는 것, 인간답게 처신하는 것, 자신을 끌어가고 남들과 남들이 택하는 행로를 존중하는 태도 등 그 외에도 모든 아이들이 깊이 이해해야 하는 다른 개념들이 있다. 이런 것들이 바로 핵심 개념에서 파생되는 파생물들이다. 그들이 완전한 인간 존재로 진화하고 성장하려 한다면 말이다. 하지만 너희 학교들에서는 이런 것들을 가르치지 않는다.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이런 것들은 삶의 가장 중요한 것들이지만 너희는 그것들을 학교에서 가르치지 않는다. 너희는 정직하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가르치지 않는다. 너희는 책임감을 갖는다는 게 무슨 뜻인지 가르치지 않으며 다른 사람들의 감정을 알아채고 그들의 행로를 존중한다는 게 무슨 뜻인지 가르치지 않는다. 너희는 이런 일들을 가르치는 게 부모에게 달렸다고 말한다. 하지만 부모들은 고작해야 자신들이 전달받은 것을 전해줄 수 있을 뿐이다. 아버지의 죄는 아들을 찾아가기 마련이니 너희는 너희 부모가 너희를 가르치던 것과 똑같은 소재로 너희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다.